오, 그 유원식 사장님 글이 많이 있으면 그 고발당하는 거 아니에요? 비밀 해주세요. 나 비밀 못한다. 나 요새 돈이 궁해서 좀 신고해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네, 반갑습니다. 어, 또 이렇게 또 스카이 팀에 제가 또 이렇게 초대되니까 너무 떨리고 막 힘들어요, 사장님. 제가, 음, 조금 전에 그 사장님들 그 인정식 받는 것도 받고,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뭐, 팔블록도 하고, 또 PNU, BP도 되시고, 장자영 사장님 축하드려요. BA 되신 거.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저희가 정말 낯설고 새롭고 아무런 얼굴, 생명 부지의 얼굴들이 뉴스킨이라는 하나의 공을 가지고 놀면서 또다시 또 친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말 제가요, 아까 조금 전에 바로 김진 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 와 이리 떨리노? 그랬었거든요. 나 떨린다. 사람들 진짜 저는 최소원 사님을 어디서 뵀냐면 저희 그 우리 행복공간에서 처음에 최소원 사 봤거든요. 이름은 최소원 사 많이 들었는데 얼굴이 누군지 몰랐었어요. 근데 최소원 사님을 뵀는데 저희 행복공간에 왔을 때는 굉장히 약간 머리 묶으시고 아줌마 스타일로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또 낯선 곳에 오다 보니까 왜 자기의 기질을 발휘 못하시고 이렇게 약간 뒤에 약간 움츠리고 계셨던 모습이 저의 첫 모습이 최소은사님이셨는데 오늘 이곳에 오니까 사장님 최소사님 또 진행을 하고 계시는 모습 보면서 와 정말 다르다. 제가 오늘 사장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저 그리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은 보면 뭔가 똑똑한 사람 같아 보이죠, 사장님? 뭔가 조금 전에 지윤사님이 뭐 큰 그룹을 이끌고 있고 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큰 그룹을 제가 이끌려고 한 게 아니라 오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감사하게. 너무나 부족한데 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오늘 아가씨 같아요, 사장님. 사실 제가 어제 사람들 그룹 그 강의할 거라고 염색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염색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정사 보고 나 우리 집에서 하는 우리 내 방에서 하는 줌이 좀 보정이 되는가 봐. 카메라가 좀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제가 할까요? 이랬더니 하정사님이 사무실 나갑시다 이래가지고 사무실 나왔어요. 그리고 하정은 사님이 항상 하던 자리에서 하는데 근데 여기 흰머리가 꽤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좀 덜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또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사장님들하고 그 한마디 할 거라고 입술을 바르고 나타나가지고 아마 오늘 좀 제가 봐도 좀 뽀샤시 하더라고요. 입술 하나 바른 것만으로. 그랬는데 제가 저는 생각해보니 지금 현재 뉴스킨에서 이제 19년을 흘렀어요. 다행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당장 내가 한 것을 부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뭐가 바뀌어 있냐면 예전에 하진상님하고 저하고 했을 그때는 10년 걸려서 되었던 백만장자가 에이지락 사이언스가 나오면서 그 다음 세대에 들어왔던 또 리더 사장님들은 5년, 6년 만에 또 백만장자가 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에이지락 메타 시대잖아요, 사장님. 속도가 진짜 빨라졌어요. 저만큼 해야 가나? 이렇게 해야 가나? 개인 차이는 있어요.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 개인 차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 개인 차이가 저는 노력의 차이로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30분 정도 연습을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3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시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노력의 개인 차이 때문에 결과의 개인 차이가 생기는 거지 내가 못해서 개인 차이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장님. 왜냐하면 똑같이 주어진 제품에 똑같이 주어진 회사에 똑같이 주어진 그 기간에 뭐가 다를까?
내한테 주는 180도 다르고 저분한테 주는 180도 다르고 나한테 주는 애정 메타 다르고 저분한테 주는 애정 메타 다르고 물론 저희가 출발선은 달라요, 사장님. 출발선은 다르거든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 출발선들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냥 사회적인 그거 한 번도 활동하지 않고 집에서 아기만 키우다가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바깥에서 이리저리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다가 또 해본 분도 계시고 저는 학원을 운영을 하다가 나왔고요. 하전사님은 BBQ를 운영 과장으로 있다가 나오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뭐 보험도 하시기도 하고 또 일반 자영업도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왔던 스타트의 차이는 잠깐은 있지만 결국에는 무엇이 가장 평등하냐면 생각은 평등하다고 봅니다. 우리 로버트 기요사키가 아무리 가난해도 꿈조차는 뺏기지 않겠다는 말을 했잖아요, 선생님. 꿈은 뺏기지 않겠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은 뺏기지 않겠다. 예전에 그 탈무드에서 읽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호화 배를 타고 가는 배 안에 니네 없이 돈 자랑을 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몸에는 주렁주렁 기금속을 달고 막 온갖 것 다 달았는데 한 사람이 굉장히 누추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너는 도대체 뭘 가졌냐 했더니 나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호화 유격선에 해적들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뺏어갑니다. 몸에 주릉주릉 매달렸던 사람들은 거지가 되고요. 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알고 보니까 꿈과 지식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섬에 내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는 반면에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은 알거지가 되어서 여전히 동냥질을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선생님.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저는 저희 팀들한테 제가 이 자리에 있고 보니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늘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조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우리 신랑이 조금만 알아줬더라면 내 아이가 조금만 컸더라면 이런 조건을 생각하는 순간 사임들이 핀이 가도 또 그 조건 때문에 행복을 못 느끼고 또 성공하는 도전하려는 의욕이 끊기는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팀한테 저는 메시지 전달을 어떤 걸 주로 많이 하냐면 사업적으로는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사업적으로 뛰어난 강의를 하거나 사업적으로 뛰어난 업을 남긴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마음가짐 하나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만 있어가 될 게 아니라 마음을 통한 행동이 같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많이 봤어요, 사장님. 저도 그 속에 한 사람이고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던 제가 이 자리에서 성공자로 변해가는 저를 발견도 하고 또 저희 파트너들도 조금씩 성공자로 나가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무엇의 차이가 있는가를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뉴스킨을 하러 처음 왔을 때 저는 너무나 가난하고 집도 너무 제가 사장님 우리 파트너 사장님도 오늘 또 2시에 저희 행복공간에 거제도와 다른 팀들이 오신다 그래서 제가 요새 또 차트를 풀고 다니거든요. 제가 19년 만에 뉴스킨하고 19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하진 사람도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뭐지? 이러시는데 저는 가슴이 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은 뉴스킨을 하면서 왜 이래 나는 가슴이 안 뛰지? 수많은 LTO가 오고 수많은 제품을 보내줘도 그렇게 가슴이 뛰지 않고 제가 마음속에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선택한 이 회사 뭐 잘 만드는 거 당연하지. 왜 이런 게 있잖아, 사장님. 부모님이 엄마가 밥을 해주는데 어머 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이런 마음은 있었는데 진짜 우리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에게 이렇게 막 해주는 이런 감사함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함을 입에는 달고 살았지만 그래, 엄마 고마워 엄마 맛있네 잘 먹을게요 늘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내 진짜 그 마음 안에는 우러나오는 감사함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뉴스킨 사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으로 뉴스킨 사업을 해도 제가 결과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팀들한테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장님. 내가 해보니 간절하지 않아도
하기만 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뉴스킨이더라. 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사장님, 저는 왜 이렇게 간절한 와이가 없죠? 저는 왜 이렇게 절박하지 않죠? 제가 파트너 사람한테 여쭤봅니다. 사장님, 뉴스킨 하는 와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지금도 찾고 있어요. 저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서 자리에 집중도 못하고 아직도 저는 방황합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도 간절한 와이는 사는 형편은 너무 어렵고 힘이 들었지만 이것 때문에 간절하게 뉴스킨에 성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뉴스킨을 하지 않아도 그냥 먹고는 살았기 때문에. 먹고는 살았는데 먹고 살다가 우리 아이가 아파서 만난 뉴스킨 때문에 그 계기는 간단하죠. 계기는 저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뉴스킨을 만나서 의학한 게 아니라 누구나 우리가 시작된 계기들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계기를 어떻게 나에게 의미로 찾느냐에 따라서 좀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걱정스럽고 미래도 걱정스럽고 힘은 들어도 그래도 저도 직장이 있었고 제가 올해 지금 54살이거든요, 사장님. 54살인데 제가 뉴스킨 하는 그 당시 또 제가 하던 사람하고 맞벌이 하는 그 당시 제 친구들은 맞벌이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호벌이었거든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만 살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랬던 그런 분들에게 둘이 버니까 빚은 좀 있어도 갚아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했었어요. 그냥 했었고 우리 아이가 아파서 제품을 만나서 좋아지면서 하진우 사장님이 먼저 이 일을 알아보면서 본인이 마음이 본인의 삶에 대한 무게감 때문에 뉴스킨을 알아보면서 나도 잘 살 수 있겠다. 이 한 것을 저한테 전달했었는데 저는 그게 막 가슴이 뛰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진우 사장님 도와준다는 의미 아래에서 학원을 정리를 하고 뉴스킨을 하러 왔을 때 늘 마음속에는 내 일이라는 생각은 또 안 들었었어요. 하진우 사장님이 하니까 또 하자 하니까 물론 선택은 내가 했다 하더라도 그 베이스 안에는 내 거라는 생각보다는 하진우 사장님이 하자 했으니까 왔지. 저는 오늘 사장님들에게 이 정말 중요한 에이지랑 메타 시기를 앞두고 마음이 점검되지 않으면 누구는 가슴이 뛰는데 나는 왜 안 뛰지?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마음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 마음 베이스 안에는 내 거라는 입은 내 거고 제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선택한 일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학원 하다가 이 일을 만났고 설명은 하고는 있지만 깊은 마음속에는 제가 진짜 깊은 마음속에는 내 거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진우 사장님이 하자 하니까 했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곳에 뉴스킨을 하러 왔는데 제가 매일 우리는 그 당시 사장님 하진우 사람하고 저하고 다른 분들은 다 남편이 일을 하고 있고 전부 전업부부들이 아니었어요. 혼자 하는 분이 많으셨어요. 뉴스킨에서 부산에서 최초 전업부부가 우리 부부였던 것 같아요, 사장님. 30대로. 아무도 전업부부가 아니었고 저희 부부만 전업부부였거든요. 저희만 전업부부였는데 전업부부였던 저희가 매일 출근을 하는데 하진 사람 따라하면 댕기지만 저는 늘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재택근무도 된다면서 왜 매일 나가자 해서노? 소비자도 없는데 지금 나가서 뭐하노? 이 시간에 그리고 또 아침 미팅하러 나갔을 때 미팅은 제가 입문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스폰서 사장님 하영미 사장님은 몸이 아프셔서 들어가셨었거든요. 몸이 아프셔서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 당시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최수기 사장님하고 3명이서 항상 미팅을 했었어요. 최수기 사장님이 파트너들도 계셨지만 잘 나오지 않으셨고 제품 살 일 있을 때만 잠깐 나오셨다가 참여를 하셨는데 그 처음에 최수기 사장님도 소비자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9시 반에 미팅 좀 하시다가 10시에 워크인센터가 문을 열면 픽업해서 가시기 바쁘시더라고요. 그 30분 동안 본인이 활동했던 것만 냅다 얘기하고 가십니다. 냅다 얘기하고. 그러면 부럽고 막 믿고 싫고 시샘나고 막 제가 진짜 농담 아니라 속으로 저도 입이 튀어나왔는데 최수규 사장님 저보다 더 튀어나왔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분 입을 때리고 싶다는 생각도 한두 번 한 적도 아니었어요. 너무나 자랑을 많이 하고 가셔가. 근데 그 자랑이 교만게 막 이런 자랑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 있었던 활동사항을 그냥 설명하고 가셨는데도 제 눈에는 못하니까
열등 의식이 있으니까 늘 자랑하는 스폰서로 제 머릿속에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데모를 해도 6개월 동안 매출도 한번 못 일어났을 때 하정사님이 저보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저기 최수기 사장님 데모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따라가 볼래? 이러는데 화가 이만큼 올라. 왜요? 됐거든요. 이러면서 제가 되게 입이 닭발같이 나와가지고 그냥 잘하고 계시는 제수기 사장님이고 아무 변함 없이 잘해주시고 친절하게 막 자기 일에 본분에 열심히 하는데도 너무나 미운 거야. 제가 못하니까 미운 거예요. 잘하는 것도 믿고 말하는 것도 믿고 아침 미팅 참여 안 하는 건 더 믿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사장님이.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하진 사람한테 그냥 촉을 세우면서 조금 더 제가 다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조금만 못한다 소리 들으며 성질 버럭 내는 거야, 제가. 근데 하루는 그때 강의장에 한 10여 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장에 부산 전체 사업자 수가 몇 명 안 되었을 때 세미나 들어오라도 참 많이 참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가 조금 괜찮은 강사가 오면 한 20여 명 모였고 그냥 늘 보던 강사가 강의를 하면 10명 정도 모였던 그때 제가 항상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거든요, 사장님. 띄엄띄엄 앉아있는 텅텅 빈자리에 앉아있는데 사회자가 강사 진행하기 전에 나오랍니다.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강사분이 시선이 분산이 되니까 조금은 앞자리에 와서 앉아서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조금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늘 그런 말을 하셔도 늘 안 움직인 사람이 저였어요. 한 번 찡박힌 자리가 무슨 본드 발랐는지 늘 그 자리에서 고개를 막 흔들고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있는 저였거든요. 근데 그날이었어요. 그날도 사회자가 앞으로 좀 당겨와서 앉아주십시오 이랬는데 제가 또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제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게 고개 숙여가지고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세미나를 다 끝마치고 이렇게 이제 자리에 이제 떠서 이렇게 나가는데 두 분이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됩니다. 우리 스폰서 사장님. 험담하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험담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험담이 아니라 최수기 사장님하고 이승희 사장님이 그냥 저희들을 안타깝게 지켜본 것 같아요. 하정 사장님하고 둘이 전업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저 와이프란 여자가 저러면 안 되잖아. 하정 사장님은 굉장히 뭔가 하려고 열성적인데 저는 그냥 못마땅하고 그냥 뭐 왜 왔는지 모를 정도의 분위기가 엉망으로 만들어진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입을 다 못 댔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보다 못해가지고 최수기 사장님은 들은 사람이었고 이승희 사장님 지금 천만장자이신 이승희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냥 아이고 이러면서 저기 임명이란 저 사장님은 뉴스킨에서 성공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는 저 사람이 성공하면 장 찢인다 그런 말을 뚝 하시는 거예요. 최수기 사장님한테. 그러니까 제가 파트너니까. 최수기 사장님이 실 웃으시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근데 그 말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고는 너무나 기분 나빠서 그날 집에 와서 하지은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나 내일부터 사무실 안 나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 안 나간다. 나 안 나갈 거니까 당신 혼자 나가세요. 근데 하지은 사장님이 하지은 사람 참 장점이 뭐냐면 왜라고 안 물어보는 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무관심인지 모르겠는데 왜라고는 안 물어봐 주세요. 그냥 그렇나? 이러고는 좀 이렇게 꺼벙꺼벙하게 저를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데 그 꺼벙꺼벙하게 지켜봐 주는 그 모습이 또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묻지 마라 이래놓고는 또 안 물어주니까 또 화가 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 안 나갈 거다. 나는 몰라. 나는 당신 혼자 일해라. 그냥 그랬었거든요. 그 하장님이 별말 없어. 하장님은 말대꾸를 잘 안 해서 싸움이 좀 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저는 막 승질 나가지고는 안 간다. 내일부터 내 깨우지 말고요. 저 같이 가자 소리를 하지 마세요. 아무 말 안 하는 사람한테 계속 제가 퍼붓고 있는 거라. 가만히 있는데도 괜히 내가 안 간다 했습니다. 안 간다 했습니다. 그몇 번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진 사장님이 도저히 제가 자꾸 안 갑니다. 이렇게 자꾸 몇 번을 된책이니까
본인이 물어봐란 뜻인가 싶어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꾸 그 말 하니까. 하전 사장님이 왜 그런 마음 먹었어요? 라고 우리는 높임말을 쓰니까 왜 그런 마음 먹었어요? 하는데 몰라요. 이러고 또 제가 그냥 탁 그냥 덮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그냥 안 갈 거예요. 다 그냥 자초지종은 얘기 안 하고 딱 그러고 있다가 제가 그날이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날이 처음으로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날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킨에 와서 참 해라는 것도 많았고 좀 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와해도 생각해봐라,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생각을 해봐라고 했었지만 제가 왔을 때 와 나도 이래 살고 싶고 저래 살고 싶다는 삶의 변화는 잠깐 생각은 했었지만 그에 대한 내 행동과 습관과 모든 것들은 바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로지 될 것 같은 느낌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날 정말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다. 뭐 우선은 그분이 나한테 그런 말 한 이유는 뭐지? 저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를 바라보게 되었고 저를 바라보다가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그래 내가 봐도 좀 아닌 것 같더라 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한번 질문이 뭐냐면 명희야 제가 지금도 한 번씩 얘기를 해요. 뭔가 잘 풀리지 않거나 이럴 때 스폰서를 찾거나 저는 스폰서가 없었기 때문에 스폰서랑 의논한다는 건 있을 수 없었고 최수 기사님도 계셨지만 그 당시 제가 최수 기사님은 늘 자랑하고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 자존심이 용납이 되지 않아서 스폰서라고 인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입으로는 스폰서인데 상담도 하지 않았던 제가 저랑 대화하는 시간을 그때 한번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명희야 너 뉴스킨이 왜 선택했니?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자 처음에는 하정열 때문에 라고 적어놨더라고 제가. 하정열 때문에. 우리 아이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하정열 사장님이 아이가 당신 안 하면 죽인다? 당신 안 하면 안 되라고 한 적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회를 전달하면서 제 스스로 선택을 했더라고요 사장님이. 근데 알고 보니 끌려온 것도 아니었고 당신 때문이라고 말을 했었지만 결국은 그분이 저에게 진짜 안 하면 안 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해왔다는 것을 그때 기억하면서 네가 한다 했잖아 라고 제가 답이 나오더라고요. 네가 한다 했잖아. 네가 한다 했잖아. 그래 내가 한다 했네. 근데 네가 한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막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당시 제가 왜 그렇게 꼬여 있었다면 바깥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말 잘한다. 와, 저 사람은 피부 좋다. 와, 저 사람은 돈이라도 많네. 야, 저 사람 인맥도 많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을 나는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생각 아래에서 몸뚱아리만 사무실로 옮겼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오늘 저희 새로운 파트너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그 세미나를 잘 할 줄 모르는데 하전산 보고 제가 이게 제 옛날 사진이거든요, 사장님. 저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언제 사진이냐면 뉴스킨 사업하고 1년 뒤에 찍은 사진이에요. 뉴스킨 사업을 하고 1년 뒤에 찍은 사진을 왜 찍었었냐면 하드산 보고 하사님이 저보고 뭐라 했냐면 당신 피부 진짜 좋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이 사진을 보고 이때 찍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여기는 날짜가 안 적히는데 실제 사진에 보면 2004년도 1월 1일로 적혀 있어요. 1월 달로 적혀 있어요. 어찌됐든 이 사진 원본에 보면 하진사님이 막 바쁘게 하다가 맞죠 사장님?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진사님이 저를 탁 하루는 보더니 당신 진짜 예뻐졌다. 피부 진짜 좋아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찍어라. 그러고 사진 찍은 거예요. 이거 찍은 거. 그러고 찍은 게 이 사진이에요. 완전히 딱 두. 근데 이 사진이 이렇게 비포 사진이 될 줄 몰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템이 화장품인데 이 얼굴을 뭘 하겠냐. 뭐 몸은 띵띵 제가 100만 장자 되었을 때 몇 킬로였냐면 66킬로였어요. 66킬로. 100만 장자 되었을 때. 티멜트 되었을 때 68킬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100만 장자 티멜 되는 게 더 쉽다. 살 빼. 그래서 제가 살 빼는 사람들 보면서 저분들은 100만 장자 티멜트 내보다 빨리 가겠는데 뭐가 문제지?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운전도 잘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2007년도에 처음으로 운전면허증을 땄었거든요. 그 정도로 운전을 못했는데 운전을 하고 댕기고 멋지게 하는 사람 보면서 저는 너무나 두려움이 많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잘하는 거 보면서 근데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는데 아무것도 못하나 나도 되었는데 이분들이 못하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전에 했던 자기와의 대화가 첫 번째 부족했었어요. 우리 왜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8시간에 나무를 베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6시간은 나를 갈겠다. 이 나를 갈겠다는 이 시간이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인데 저희는 나를 점검하지 않고 현재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을 따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쳐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던 사람에게 사무실만 나오면 성공한대요. 그래서 그냥 따라만 나갔던 것 같은데 따라만 나가고 너무 잘하고 있지만 아무런 성공이 되지 않았는데 그중에 껍데기만 따라 하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명희야 이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저와의 대화를 하면서 네가 선택했네. 네가 선택했는데 왜 안 하고 있니? 라고 했을 때 네가 진짜 원하는 거는 엄마한테 돈도 잘 주고 정말 뭐지?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고 뭐 별의별 얘기 다 해놓고도 말만 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네, 맞네 하다가 그럼 나는 뭐 해야 되지? 했더니 제 머릿속에 아까 말했던 피부가 나쁘고 돈도 없고 옆을 바라보는 것을 빼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선택했으니까 뭐 잘해야 되지? 라고 생각한 게 제가 뉴스킨을 잘하려고 탁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장님. 사업 설명을. 남들은 5A1 우리 그 당시 그 사업 설명이 뭐냐면 하이퍼 그로스 회사에다가 막 얘기를 너무나 잘하시는데 저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뉴스킨을 가지고 콜도 해야 되고 데모를 해야 되고 뉴스킨을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제 이 피부를 가지고 뉴스킨도 당당하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뉴스킨도 패스. 그리고 파마넥스는 먹어봐야 한 달 뒤에 효과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아파서 먹었다 하지만 이것 설명도 어렵고 사업 설명은 더 어렵고 보상은 사장님 제가 진짜 숫자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지고 잘 못하는 그거였는데 이곳에서 회사, 제품 뭐 모든 것들을 딱 그 조건에 보면 나는 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딱 낙인이 되더라고 스스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래도 선택했잖아. 그래도 내가 학원도 정리하고 많은 분들에게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눈물을 흘려가며 엄마 가슴에 못 박아가며 뉴스킨을 선택했는데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뭘 잘할까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첫 번째는 저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어, 사장님. 제가 우리 팀들한테 요새 주는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어, 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해내야 되는 것들. 해내야 되는 것들이 가장 어색하더라고요. 가장 어색한데 그 어색함을 이겨내기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하는데 저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하고 먼저 인사하는 게 정말 해내야 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가오는 사람한테도 뉴스킨을 사무실을 나갔을 때 인사를 해주면 그냥 싫었어요. 하전 사람한테 늘 얘기했던 겁니다. 아, 저거 하려면 하면 안 될까요? 뭐, 왜 와서 인사를 자꾸 해? 그리고 인사를 한다 치는데 왜 자꾸 말을 걸어? 그리고 왜 이렇게 막 내가 아닌데 나는 내가 지금 엄청나게 부족한데 왜 자꾸 쓸데없이 칭찬을 해? 제가 초창기 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출근을 하다 보니까 출근하는 데서 또 제일 먼저 출근해 앉아있잖아 항상. 그 뒤에 들어오시는 분이 앉아있는 저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면 인사를 다 하시는데 저는 진짜 거북이 목처럼 그냥 네 이렇게 눈만 조금 치켜두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어떤 때는 들어오는 거 보면서도 제가 못 본 척 딴짓하는 그런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먼저 인사해야 되겠다.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내가 제일 안 되는 게 대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점검하니까 내가 제일 안 되는 게 인사하고 웃고 다가가는 거 제일 안 되더라고 제가. 그래서 내가 가장 못하는 걸 내일부터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게 웃으면서 인사하기였어요. 웃으면서 인사하기. 와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사장님. 이제 갔습니다. 그 다음날 평소와 똑같이 갔다가 앉아 있는데
마음이 막 수십 번이 막 갈등이 되는 거야. 안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9시 5분, 10분 정도 되면 항상 누군가가 옵니다. 제가 했던 게 딱 들어오는데 제가 진짜 놀랬던 게 제가 얼마나 웃겼냐면 딱 들어오는데 제가 무슨 좀 기부인 오듯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더 웃기는 건 들어오는 분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이 뭐지?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얼음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이러는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제 속마음이 하지 말까? 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하지 말까? 근데 그분도 어색하고 나도 어색하고 그분도 해 이러는데 제가 그분이 왜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받아줄 것을 제가 또 기대를 하잖아. 나도 쭉 안 해놓고는. 그러다 보니까 그 쭈삣하고 그 어색함이 당연한데도 제 마음속은 또 그래도 웃으면서 받아주기를 바랬던 그 기대감이 있는데 막 한숨이 쉬지는 거예요. 믿고. 근데 또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는데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분도 네. 왜냐면 먼저 본인들이 와서 인사를 했을 때 그렇게 뭐 돌보듯이 뭐 이렇게 탁 보던 사람이 갑자기 먼저 인사하니까 그분들도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그날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 미팅을 하고 뭐 이렇게 세미나를 듣고 하는데도 제 머릿속에는 그 첫 번째 인사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삶이. 내 해야 할 일을 너무나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침에 각오를 하고 인사를 하고 내 나가야 될 스케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가서 또 지인들 전화하고 막 이런데 그 첫 시간, 그 첫 타임부터 그게 내 머릿속에 안 떠나서 계속 할까 하지 말까 할까 하지 말까 이걸로 진이 빠지는 거야. 그날 정말 몸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시는 사람 보고 하사님 죄송한데 저 오늘 집에 들어갈게요 그랬어요. 그 한 번 인사하고 하사님 너무 뜨거워해가지고 네? 이러는데 내가 내보고 하는 말이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첫 번째. 모르겠어요. 머리도 너무 많이 아프고 근데 안 아프든 배도 아프다 하고 막 병명을 막 끄집어 올리면서 모르겠어요. 막 식은땀도 나고 너무 아파요. 이런 하전사님이 점심 잘못 먹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딱 점심 먹고 내가 집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냥 밥값이라도 줄이면 되는데 점심 먹고 그 다음부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야 돼요. 너무 아프다 하사님이 태워줄까요? 이러는데 이거 태워줄까지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지하철 타고 갈게요 하면서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도 마음은 안 편한 거예요. 제가 잘해보기로 마음먹고 오늘 아침에 한 행동이 오히려 내가 마음먹지 않았던 행동보다 더 해야 될 일을 막 이렇게 막 가로막고 있으니까 갈등이 진짜 더 많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부터 하지 말까? 할까? 그걸 하루 종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선사 보고 아프다고 사무실 나가지 말까? 왜 막 변명이 막 들어서는 거예요 제가. 근데 어쩌고 이런 하선사님이 뭐 이러면 막 준비하는데 사무실 나가자. 그래 또 나갔어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얼마까지 갔냐면 정확하게 잘 말씀드릴게요. 사흘 갔어요. 사흘을 근데 첫날보다는 인사해서 맞이해 주자. 그리고 어제는 출근 안 했다가 오늘 출근한 분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 또 낯선 거예요. 제가 인사를 하면. 이런 거 있잖아. 왜? 어제 인사 받았던 사람은 조금 익숙해졌는데 오늘 처음 온 사람은 또 이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지 말까? 할까? 막 이런 갈등. 근데 셋째 날은 그날 출근하는 분이 워낙 이제 그러니까 사업자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 또 네트워크가 좋은 게 인사 안 하던 제가 인사를 하니까 그분들이 저끼리 쑥덕쑥덕거리면서 또 인사를 하더라. 뭐 이렇게 또 전달이 되다 보니까 셋째 날은 제가 일어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니까 셋째 날부터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모습 보면서 제가 변화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소비자 누구를 만나도 내가 사업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웃어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제가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때부터 저가 만난 사람이 하전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하고 난 다음부터 들어오셨던 분들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임명희 사장님 진짜 저분 진짜 발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그 전에 저를 아셨던 분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저분 변화된 사람이다.
저 사람 저래 안 밝았었다. 저래 밝으신데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하진상 보고. 야, 사람 인식 바뀌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네. 하나도 안 어렵네. 기존의 내를 알고 있던 사람의 인식 바뀌기는 조금 시간은 걸릴지언정 나로부터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대한 인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저는 중요한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것. 제가 알았던 지인들보다 새로 만들어 나갈 지인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알고 있던 사업자들은 제가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서 언제 하미 회장님이 뉴스키 사업을 시작했냐면 우리가 가족 사업이 우리 가족이 다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고 2년 반 만에 하미 회장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 2년 반 전에 만들어졌던 사업자와 소비자들은 생명 부지의 사장님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희 파트너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저는 인맥이 많았습니다. 초중고대를 부산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제가 있던 바운더리가 다 이쪽이라서 저는 뉴스킨을 맞이했을 때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생각이. 왜냐하면 학원을 할 때 제 친구가 알로에 마임을 했는데 알로에 마임 하는 친구가 전단지를 주고 갔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뭐에 좋은 거야? 왜 줘? 이랬더니 그 친구가 그 일을 한대요. 맞나?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랬더니 그냥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밥만 먹고 가고 난 다음에 저한테 떠나기 전에 전단지 하나 준 게 다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 2년 동안 알로에 마임이 있는 제품을 저희 학원에 아토피 애들이 너무나 많아서 싹 다 말해가지고 다 먹였거든요. 20만 원, 10만 원, 30만 원에서 다 먹였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뉴스킨을 만났을 때 하재사님이 저보고 뉴스킨 하면 잘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저 친구들한테 야, 그 알로에 마임이 그 알로에라는 게 아토피 뭐든 너무나 좋대. 친구들한테 다 정리를 하니까 친구들이 다 먹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가 알로에 마임에서 노는 무슨 뭐 프로모션을 주는 가방 뭘 저한테 자꾸 주길래 제가 괜찮다 친구야 너 해 이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제가 늘 많이 전달을 했었기 때문에 하진 사장님은 제가 뉴스킨 하면 그렇게 잘할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막상 저도 안 어려웠어요. 초중고대 친구들이 내가 이게 좋아 이러면 친구들이 명희야 그거 어디서 샀어 좋아 이 집 맛있어 그럼 가서 먹으러 가자 그렇게 활동적이진 않았는데 한 번씩 툭툭 던지는 말에도 잘 따라줬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인맥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초중고대 아무도 안 써줬어요. 사장님. 제 대학교 친구가 딱 1년 지났을 때 처음으로 보험하는 친구가 180도 써줬어요. 그 친구의 조건은 뭘까? 나에게 보험 들으라는 것 때문에 180도 써준 게 그게 다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지인들 아무도 써주지 않아도 소비자도 늘고 아까 말했듯이 사업자도 늘고 저희가 사업자가 늘어서 6개 에메랄드가 되었을 때 서울에 핀수 여식을 받으러 갈때 하영 이사님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스폰서지만 축하를 못하는데 그때 한미 회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네가 그래도 누나인데 내 대신 가서 축하를 해주라. 그래서 처음으로 한미 회사님이 컨벤션에 따라오셔서 그때 뉴스킨 문화를 보고 그때부터 사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바뀐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은 2년 반 동안은 아무도 우리 형제들은 안 했었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들어와 보면 이미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 결과를 보면서 내 조건에 대입을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강의를 하는 분들은 원래부터 잘했던 사람 같고 원래부터 뭐 했던 사람 같지만 저도 늘 얘기하는데 저는 자꾸 물으니까 대답을 하고 자꾸 물으니까 얘기를 할 뿐이지 저도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처음부터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러는데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말해야 되니까 짜서 말하는 거지. 사람들보다 생각 없이 살았어요. 저도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저희가 정리가 되는 모습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막 계획을 짜놓고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곳에 있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된 계기들은 다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똑똑하지 않아도 아무도 잘나지 않아도 이곳에서 성공으로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장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내 생각이 바뀝니다.
제가 아까 제가 바뀌고 난 다음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파트너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잘나지도 못하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무엇으로 저는 변화를 못 시키는데 제 생각을 내려놓고 이곳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3년 만에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EBA가 저는 되었더라고요. 조건상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였습니다, 사장님. 왜냐하면 하재사모 둘이 둘 다 전업을 해서 수입은 끊어졌고 새 아이는 있고 부모는 부양해야 되고 그리고 나갔던 빚들은 엄청 많았고 참 나갔던 소비되었던 모든 지출이요. 뉴스킨을 한다고 탁 마음먹으면 그런 것들이 안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장님. 뉴스킨을 한다고 마음먹고 전업을 해도 나가는 것들은 똑같이 나가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조정할 건 있습니다. 보험료도 조정하고 약간은 조정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숨만 쉬어도 나가야 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들은 그런 거 다 내고 다 하고도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진사하고 저하고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다른 수입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오로지 뉴스킨만으로 저희가 새아이와 엄마를 부양하면서 우리 두 사람이 활동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임들은 직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업부부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남편이 벌어다도 주잖아요, 사임님. 내가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생계 유지한다고 해서 내가 뉴스킨을 못할 이유도 없고 생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취미삼아 한다 해서 못할 이유도 없는 게 저는 요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 파트너들에게 삶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는 삶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은 천차만별이다. 너무 천지 깔렸다고 얘기합니다. 사장님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부자라고 하더라도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뉴스킨을 선택했다가 뉴스킨을 그만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삶을 바꾸고 싶어서 선택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맞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싫고 현재 상황이 싫고 현재 모습이 싫고 지금 현재 생각도 싫고 관계도 싫고 아이들한테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이렇게 마음을 이곳에서 배웠어서 이곳에 듣고 난 다음에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분들도 뉴스킨을 그만두더라고요. 저는 어제까지 엄청 침튀기 감에 막 뉴스킨에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뉴스킨을 찬양하다시피 저는 그렇게 찬양이 안 됐는데 이분은 뉴스킨 아니면 죽을 것까지 얘기했던 분도 하루 만에 잠수 타서 안 노는 분도 봤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뭐지? 나는 열정도 없었고 아무런 바램도 없어도 이 뉴스킨에서 결과가 났는데 저분들은 나보다 더 구구절절히 너무나 절박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입으로 떠밀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저분은 나는 이런 간절함 없어도 3년 만에 이루었는데 저분의 저 간절함은 1년 만에도 가겠다라고 느낀 그날 그 다음날부터 안 노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제가 삶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래 이런 마음의 베이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행동과 습관은 온데간데 없이 결과만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저 사람도 되어 있고 이 사람도 되어 있고 저 사람도 되어 있고 말로는 힘들게 왔다 하더라도 직접 느끼지 않고 부딪히지 않다 보니까 되어 있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된 것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사장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분이 되어 있어서 제가 꿈을 꾸고 된 사람이 있어서 저도 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굉장히 아프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부딪혔을 때 뉴스킨이 어려워서 못 해내지는 않아요. 대문하다가 팔 부러진 사람 봤나요, 사장님? 대문하다가 현장 사고 일어난 사람 봤나요? 혹시 불 붙이다가 막 화상 입고 막 실험하다가 막 약산성 포비도 막 넣고 막 물 마시다가 막 몸이 막 폐암 발견되고 막 이런 거 보셨나요? 지금 일반 직장에서는요, 자기 일을 하다가 직업병을 얻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그 주는 월급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지런함을 떨고 나가잖아요. 저도 알았습니다. 제 후배가 너무나 부지런했고 너무나 앞서갔기 때문에 제가 뉴스킨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막상 뉴스킨에 와서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부지런함과 내가 알고 있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마음은 없더라는 거죠.
너무나 신기했었어요. 제가 본 이 친구는 뭐든지 척척하는 후배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전달해보니 제가 사회에서 보여줬던 모습보다 더 나약한 모습과 역경지수가 없어지는 모습 보면서 이유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뒤늦게 아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부진해서 부진한 게 아니라 월급 때문에 부진했더라고요. 주는 돈 때문에 부진을 했더라고요. 돈 주는 일 때문에 자기가 진척이고 생각을 하는 거지 스스로 자기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주는 돈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바뀌면서 이 자리에 왔었기 때문에 제가 알은 거죠. 그 사람들 베이스 안에는요. 정말 아까 말했던 직업에 뛰어들어서 미용업을 해도 염색약이나 파마약이 파마 조금 이상한 사투리 넣어도 펌약이나 그죠? 펌약이나 뭐 모든 것들로 인해서도 그런 게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돈이 되어서 마지못해 하는 분들 얼마나 많으시고 삼성이든 어디든 반도체에 일하는 분들이 병을 알아서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맞잖아 사장님.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인거를 알면서도 그 직장을 내려놓지 못하고 새벽같이 부지런을 떨면서 열심히 사는데 뉴스키는 그런 직업병도 없잖아요. 진짜 대모면 하면 할수록 결과가 일어나고 하면 할수록 성과가 모여서 경험이 모여서 뭔지 모르게 내 옆에 하겠다는 사람이 붙는 그런 직업병은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없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득이 되는 뉴스킨을 왜 그만둘까? 왜 그만둘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 사람 안의 베이스에 한두 번 하고 결과 오기를 바라는 거지근성, 노예 근성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너무나 여행을 바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게 지금도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제가 하는 말이라면 다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있잖아요, 사장님. 내가 몸만 두들기면 다 활짝 웃고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런 게 여행입니다. 그런 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 아이에게 엄마가 하는 말이면 척척척 알아듣기를 바라는 마음도 여행이고요. 내 남편이 세미나 듣고 강의 듣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여행입니다. 그 마음이 거의 99.9%가 사람들 베이스 안에 깔려 있더라는 거죠. 뉴스킨이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달라서 힘든 거예요. 내 마음과 달라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늘 두들깁니다. 내가 콜드 하러 갔을 때 저 사장이 나한테 반기고 내 설명하는 차트를 듣고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한다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또 그런 마음 없어도 내가 똑똑 두들겼을 때 어서 오세요 라고 웃으면서 맞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런 마음이 힘들게 하는 거지 뉴스킨의 행위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장님들에게 제가 할 말이 없다고 했는데 지선사님 보고 나 할 말 없고 떨린다 이러니까 지선사님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데 제가 뭐라 했냐면 너무 많아서 배열이 안 됐다. 그래서 그건 제가 저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세미나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장님. 차트를 못 만드는 게 PPT를 못 만드는 게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 순서대로 말할 거라고 PPT를 만들지? 저는 PPT로 만들어서 마이스토리나 발표하는 사람 보면 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장님.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사장님들 마음속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아이가 잘 키우고 싶어요. 제 아이를 빨리 성장시키고 싶다 해서 하루 3끼를 먹이는 그거를 5끼, 10끼 먹인다고 우리 아이가 8살이 10살 되고 10살이 20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다 시간을 요하고 때를 요하고 그 과정을 요해서 만들어지는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새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뭐라고 하셨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걸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근데 사장님 일반 직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있나요? 혹시 장자영사님 옆에 남편분이 잠을 자면 돈이 탁탁탁 들어오게끔 되어 있나요? 시스템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요. 안 만들어져 있죠? 네. 워렌 버핏이 말하는 그런 시스템, 잠자는 동안에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 일반 사람들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내 남편이 아무리 변호사를 하더라도, 내 남편이 아무리 의사를 하더라도, 내 남편이 날고기를 검사를 하더라도 없어요, 사장님. 없어요. 근데
뉴스킨에서 지금 세미나를 하면서 뉴스킨의 가장 큰 메인의 메시지가 늘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도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킨이 안 돼서 떠나가신 분들요. 그분들 말대로라면 저희 같은 사람도 안 돼야 되잖아요. 저는 저희같이 출발이 아주 미비했고 보잘것 없었고 똑똑하지 못했고 뭔가 어리숙hat했던 사람들이요. 뉴스킨 2층 센터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뉴스킨이라는 그곳에 백만장자라는 열매들이요. 주렁주렁 매달려 있댔잖아요. 어떤 회사를 가든 삼성을 가든 현대를 가든 그런 곳에 백만장자라는 열매들이 매달려 있나요, 사장님? 없죠. 근데 그분들은 진입 장벽도 높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입 장벽도 낮고 아예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래서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 아까 말했던 마지막 메시지는 삶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되 생각을 바꾸려는 마음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런 분을 리크루팅해라.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런 분을 리크루팅하되 삶만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은 리크루팅하지 마라. 삶을 바꾸고 싶을 때 따르는 것들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리크루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평생 가는 사업입니다. 한 번, 두 번 지금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려놔서는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핀이 달성되어도 또 새로운 핀을 도전해야 되고 새로운 핀을 달성하지 못해도 또 도전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저희들은 늘 완성이 되어도 마무리가 되어도 또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바디 프로필 찍어서 살을 뺐다 하면 막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디를 패스하고 또 다른 걸 도전하잖아요, 사장님. 저희는 끝없이 도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를 달성했다고 내려놓지 마시고 늘 내 인생이 또 중요한 것은 뉴스킨을 시작한 연도와 시작한 시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10년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이 시작이 중요한 거고 100년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 저는 또 다시 마지막이 되는데 새로운 뉴스킨은요. 늘 올림픽을 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라. 우샤인 볼트가요. 9초를 뛰기 위해서 4년을 연습을 합니다. 9초를 뛰기 위해서. 9초를 뛰기 위해서 4년을 연습하는데 그분이요. 불발을 하면서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젠 다시는 올림픽에 안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그 9초를 위해서 4년 동안 연습을 합니다. 저는 뉴스킨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스킨은요. 노력을요.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뉴스킨은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집니다. 단 그 보상이라고 주어지는 결과는 내가 만들지 못해요. 위에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늘에서 저 사람의 노력이면 이만한 결과를 줄만 하다라면 주실 거고 아직까지는 줄만한 결과가 아니라면 안 주실 거라 생각 아래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계속 내 할 일을 찾아서 할 뿐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지금 에지랑 메타를 만나서 제가 가슴이 뛰면서 내 할 일을 찾았습니다. 내 할 일은 같이 우리 팀들과 뛰면서 차트도 설명하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제가 요새 사실 조금 자랑을 하면 하루에 평균 강의를 짧게 들으면 8번 듣고요. 많이 들으면 13번을 들어요. 밤새도록 에어팟을 꽂아놓고 진짜 귀가 문드러질 동안 듣고 있어요. 하전사 뭐 얘기할 때도 듣다가 잠깐 멈추고 또 얘기할 때는 소리 줄였다가 또 얘기하고 제 귀 안에 하전사분들 만나면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인명이가 변했다고 합니다. 제가 변하니까 우리 파트너가 변하든 말든 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님들도 누군가가 변해주기를 바라기에 앞서 본인이 먼저 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서없이 이야기했고 저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지만 그냥 제가 오늘 느꼈던 한 부분을 얘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너무